자, 이렇게 오늘 노벨상 궁금증 대중강연회 정말 재밌고 흥미로운 순서들 저희가 가득가득 준비를 해놨거든요. 여러분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다 함께 더 즐겁고 유익한 시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거죠, 여러분? 네. 자,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본행사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올해 지난 10월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올해 영광의 노벨상 수상자들이 발표됐습니다. 올해 노벨상 수상자들과 또 공동 연구에 참여했던 많은 과학자들 그리고 수상 연구 분야 등 노벨상에 대한 여러 가지 모든 궁금증들을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죠. 먼저 노벨 화학상 수상자의 업적과 그 의미, 그 가치, 노벨 화학상에 대한 우리의 궁금증 풀어주실 첫 번째 강연자 소개드리도록 하겠는데요. 2016년 세계 상위 1% 연구자로 선정되신 포항공과대학교 김기문 교수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기문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스님 이런 자리에서 보기엔 처음입니다. 대중 앞에 서서 강연한 것은 뭐 몇 번 되는데요. 여기 이런 천체과학관 같이 좋은 설비가 되어 있는 데서 강연을 해보긴 처음입니다. 제가 조금 청중들의 반응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어두우니까 제 말씀을 잘 이해하실지 어떨지 좀 걱정이 됩니다. 제가 그 이해도를 보고 좀 난이도를 조정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입장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초등학생부터 지금 상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까지 계시기 때문에 늘 일반 대중을 위해서 강연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어디에 수준을 맞출 것인가 하는 것이 제일 큰 고민인데요. 오늘도 그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디 초등학생 한번 손 들어볼까요? 와, 이쪽에 주로 모여있네. 좋아요. 고맙습니다. 내려주세요. 중학생들, 혹시 고딩, 대딩, 없어요? 이런. 오늘 저녁 저기 광화문 앞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나 봐요. 대딩들. 맞죠? 네. 그 다음에 우리 연세가 지금 지긋하신 분들도 계신데, 예, 5학년 넘어가신 분 계세요? 저기 뒤에 계시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혹시 수능 어저께 치르신 분들 있어요? 수능? 없네. 아이고, 그럼 수능 끝났으면 놀아야지. 왜 여기를 왜 와? 이 시간에 조조 할인 영화 한 편 땡기지. 그죠? 네. 용인에서 오신 채연이 어머니 계세요? 아까 뵀어야 되는데. 아까 전화 드리니까 안 계신데. 손 들어보세요. 안 계세요? 저기 계시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기문 팬클럽 회장이십니다. 박수 한번. 사실 노벨상 받고 이런 데에서 제가 한 업적을 갖다 설명해야 그럴듯한데 말이죠. 올해 노벨상이 저희 분야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노벨상 못 받고 노벨상 받은 사람들 업적을 설명하려니까 참 가슴이 미어집니다. 내가 이러려고 학문했나 하는 자괴감도 들고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내가 이러려고 여기 할 자리에 왔나 하는 자괴감이 드시지 않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너 몇 학년이냐? 3학년! 세상에. 난 3학년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지냈는데 아빠가 가자고 그러든가? 그랬구나. 그래? 엄마였던 것 같아? 그래요. 이따가 나 저기 올라와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전에는 아저씨 그랬는데 이제 할아버지 그렇게 생겼어요. 전 창피하죠. 네. 근데 할아버지 좀 도와줘. 그럴 거지? 네. 네. 아직 잠이 들겠나 봐요. 네. 아무튼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수준을 어디에 맞춰야 될까 늘 고민이 돼서 제가 오늘은 초등학교 3학년 수준에 맞추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준까지니까 보기가 좋네요. 그죠? 얼굴도 제가 볼 수 있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마이크 딱 꺼지네. 꼭 국회 같으네. 예, 그 정도만 팀해 주시면 저 불빛이 또 나오는구나. 못생긴 얼굴 자꾸 조명해봐야 별로 소용없습니다. 저기 화면 보시는 게 더 재밌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오늘은 초등학교 3학년들이 여기 앉아 계신다 생각하고 아주 기본적인 얘기부터 그냥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유치한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조금 참고 들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썰렁한 농담을 하더라도 좀 많이 웃어주시고, 네, 그러시면 제가 진행하기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예, 제가 안 켰네요. 여러분들 신문에서 보셨다시피 올해 노벨 화학상은 이 세 분이 받으셨습니다. 맨 왼쪽에 계신 분은 종피에 소바주, 저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번 굴려봤습니다. 네. 불란서 분입니다. 그래서 불란서 연구소에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에 이렇게 연계해서 계신 분이신데, 주로 연구소 소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CNRS 소속이시고, 지금은 스트라스버그 대학의 명예교수로 계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은 스코틀랜드 출신이니까 영국 분이신데, 지금은 미국의 노스웨스턴 대학의 교수로 계신 분입니다. 여기 왜 Sir가 붙었을까요? 네? 존경하다. 예. 그럼 존경스러우면은 Sir 김기문 이렇게 하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영국에서는 비틀즈도 받았고 뭐 이렇게 유명하면 여왕님이 저 자귀를 주시죠. 네, 그래서 그 자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노벨상 받기 전에 벌써 굉장히 유명해서 이미 저 사람 노벨상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영국 정부에서 준 것이죠. 그래서 선견지명이 있었던 거죠. 그만큼.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계신 분은 네덜란드 분입니다. 그래서 벤 페링하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 대학 소속을 저는 그냥 뭐 그로닝겐 뭐 이렇게 주의라고 생각했는데 한국말로 이렇게 써보니까 그로닝겐 뭐 이렇게 뭐 좀 그렇게 발음을 해야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좀 익숙치 않은데 아무튼 네덜란드 분입니다. 그래서 세 분이 받으셨고 그분이 받으신 업적은 죄송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Design and Synthesis of a Molecular Machine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먼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Design and Synthesis 두 말이 들어갔다는 게 단순히 합성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런 것을 디자인했다, 설계했다 그런 개념이 좀 들어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Molecular Machine 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몰레큘러 머신이 뭔지를 설명하기 전에 한번 그럼 머신이 뭔지 기계라고 하는 것이 뭔지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볼까요? 기계가 뭡니까? 기계가 뭘까요? 재빨리 찾아봐요. 예, 잘 모르면 우리 그냥 위키피디아 요즘에 찾아보죠. 예, 옛날 같으면 뭐 백과사전 그래서 어떤 말이 나왔을 때,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어떤 개념이 나왔을 때 잘 모르면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 사전을 찾아봐도 그러한 정의는 보통 몇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참 어려운데 대충 예를 들어보면 뭐 그런 거다 하는 거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기계의 대표적인 걸 하나 들어보면 이게 선풍기 같은 거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쉽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전기 꽂아 놓으면 윙 소리 나면서 모터가 돌아가고 앞에 바람개비가 돌아감으로 해서 바람이 이렇게 시원하게 나와가지고 시원함을 느끼게 해주는. 그래서 얼개를 보면 전기를 꽂음에 따라서 돌아가는 전동기 파트가 있고 거기에 날개 파트가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와 유사하게 자동차를 한번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 엔진이 있어서
소위 말하는 그 가솔린 엔진의 경우에 보면 여기 흡입압축 팽창 배기 그 사이클을 돌아가면서 실린더 안에는 피스톤이 직선 운동을 하게 되고 그 직선 운동을 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곡선 운동, 그러니까 회전 운동으로 바꿔줌으로 해서 자동차가 이렇게 굴러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건 대충 들어서 또는 대충 아시죠? 네. 그래서 이러한 외부에서 어떤 에너지를 받아서 그것이 전기든 열이든 모든 걸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유용한 일을 하는 장치 그런 것을 우리가 보통 기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그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일생생활에 늘 쓰는 이런 기계들을 만일 작게 만든다면 얼마나 작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작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전자현미경이나 써서 볼까 말까 하는 아주 그런 작은 세계를 얘기합니다. 이 질문을 던지신 분은 여기 계신 요 분인데 여기 이렇게 나왔지만 노벨상도 받으셨고 물리를 하신 파인만이라고 하시는 분이고 우리나라에도 저분이 쓰신 대중들을 위해서 많이 강연도 하셨고 저술을 하셨기 때문에 많은 책들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학에 대해서 관심이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책을 한 번쯤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분이 반세기 전에 1959년에 미국 물리학회에서 강연을 하시면서 던진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앞서서 그분이 강조했던 부분은 우리가 지금은 그 세계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지만 아주 작은 미세 세계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그쪽에 대한 연구를 해봐라 하는 식의 격려를 하시는 그런 자리에서 소위 말하는 나노 세계, 나노미터 크기의 세계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그런 세계에서 작동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그런 기계를 만들 수 있지 않겠냐? 그걸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화두를 던지셨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그런 걸 만들 수 있겠냐?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보는 그런 거대한 세계에 있던 것들을 조금씩 줄여가는 거죠. 조금밖에 작게. 그러니까 뭐 우리가 가위를 오려서 어떤 형상을 종이 위에다 만든다고 생각하면 가위를 점점 작게 만들어가지고 작게 하면 작은 오리가미를 만들 수 있지요. 그렇겠지요? 네.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해서는 얼마나 작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봐도 금세 아시겠지만 그런 방법으로 해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하는 소위 말하는 100나노미터 이하로는 그런 방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파인만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생각을 바꿔보자. 그렇게 위에서부터 작게 가는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원자를 하나하나 조작해서 그것을 뜯어붙여가지고 우리가 기계를 만들 수 있지 않겠냐. 소위 말하는 바텀업 방식입니다. 그런 것이 어느 언젠가는 거의 가능할 것 같다. 물리의 법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 말씀이 바로 그 강연의 요지였습니다. 그 말씀이 있고 난 뒤에 반세기가 지를 쯤에 화학자들은 정말로 미시의 세계에서 작동하는 기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분자기계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화학이 뭔가요? 이것도 빨리 찾아봐요. 셀폰 갖고 있는 사람들. 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답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키피디아나 백과사전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질의 성질, 조성, 구조 및 그 변화를 다루는 자연과학의 한 분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리는 물질을 안 다루나요? 성질, 조성, 구조 이런 거 규명 안 하나요? 물리하시는 분들도 다 그거 하거든요. 그럼 화학하고 물리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예, 일반적으로 화학하고 물리는 조금 보는 시각이 좀 다릅니다. 물리하시는 분들은 좀 더 추상적인 개념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에너지, 운동량, field,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추상적인 데 관심을 갖는 데 반해서 화학하시는 분들은 좀 더 구체적인 대상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대상 중에서 특히 분자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분자가 뭡니까? 네, 여기 답이 나오네요. 오늘 참 청중 수준 높습니다. 제가 이게 초등학교 3학년으로 생각하고 하던 제가 죽일 놈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 물질의 특성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원자도 있고, 뭐, 그보다 더 작은 것도 있다는데, 뭐, 해필이면 뭐 분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자, 우리 산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산소는 분명히 이제 하나가 딱 있는 산소 원자가 있는데, 산소 원자가 하나 있을 때에는 그 산소로서의 특징을 나타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기 중에 20%쯤 차지하고 있고 우리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 산소는 이것이 두 개가 이렇게 만나서 되어 있는 분자입니다. 요놈이 이렇게 세 개를 만나면 오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 분자하고는 전혀 다른 성질을 갖게 되고 이것은 좀 유해하다고 알려져 있지요. 너무 또 적게 하면 그것도 굉장히 유용합니다만, 자, 그래서 원자가 이렇게 분자를 만들 때에는 어떤 결합을 보통 하고 있다고 하죠? 공유결합. 오늘 여기 앞에서 답이 그냥 쫙쫙 나오네. 우리 지금 짜고 치는 거 아닙니다. 네. 어이 고마워. 답 안 나오면 어떡하나 그래 걱정했어. 예. 그래서 공유결합이 뭐냐면 뭐 다른 거 아니죠? 우리 한번 악수 한번 할까요? 악수 한번 할까요? 자, 이렇게 악수하듯이 원자가 서로들 전자를 하나씩 내줌으로 해서 우리가 결합을 맺게 되는 거죠. 자, 어떤 경우에는 이 한 손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두 손을 이렇게 다 잡아서, 예, 보이세요? 네, 이렇게 함으로써 결합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합을 공유결합이라고 하고, 분자는 원자들이 공유결합으로 만들어진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설명한 대로 산소 원자 하나가 수소 원자 둘을 붙잡아 가지고 하면 이것도 우리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물 분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그런 간단한 분자만 있는가 하면 또 복잡한 분자들도 많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머리 열이가 나거나 골치가 아프면 뭐 먹습니까? 에스피린 먹게 되는데 에스피린은 이렇게 생긴 분자고 보통 종합 비타민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 중에 하나가 바이타민 B12라고 하는 건데 그 바이타민 B12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좀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머리가 지끈지끈거리시죠? 네.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피카소가 그 그림 이렇게 황소 그림을 그릴 때 아주 형상을 단순화해서 특징만 이렇게 나타내서 이렇게 나타내시 이러한 기호는 화학자들이 그 분자의 구조 또는 성질을 나타내는 아주 그 특징만 잡아서 그린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피카소 그림 보듯이 그냥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분자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이것도 또 초등학생용 제가 슬라이드인데 여러분 대부분 아시겠지만 분자의 크기는 대충 1에서 한 10나노 정도. 그래서 1나노라고 하는 것은 10억분의 1이라고 하는 나노라고 하는 그 단위이기 때문에 1m에 10억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탄소로 이루어진 탄소 60개로 이루어진 축구공 같이 생긴 분자가 있다고 하죠. 이름이 뭐예요? 골치 아파. 골치 아파. 나 이거 오늘 수준 참 너무 무시하고 하다가 나 망했네. 네, 맞습니다. 이 플로렌 분자가 축구공처럼 생겼다고 하는데 그 플로렌 분자를 축구공만큼 이렇게 키워놓으면 축구공은 지구만큼 커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플로렌의 다이아미터, 이 직경이 한 1나노미터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대충 이제 감이 오시죠. 네. 그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나요? 안 보이죠? 만져도 느낌이 오나요? 안 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자현미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봐야 볼까 말까 하다. 아주 작은 놈이다. 이런 생각을 먼저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화학이 다른 분야하고 다른 것. 아까 물리하고 화학의 차이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또 인접한 학문이 생물이죠. 바이올로지 쪽이 있는데 바이올로지 쪽도 뭐 물질을 다루는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좀 생명 현상을 또 다룬다는 면에서는 또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바이올로지스트나 또는 피지시스트하고 달리 케미스트가 아주 고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바로 신테시스입니다. 합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자를 합성한다 하는 것이 화학자로서 늘 자부심을 가지고 고유한 영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작은 분자를 이렇게 모아서 좀 더 커다란 분자를 만드는 과정,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유결합을 끊거나 이어붙여서 원자와 원자를 끊거나 결합을 끊거나 이어붙여서 저런 분자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물리하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자기네들이 잘났다고 굉장히 거만합니다. 우리 물리학자하고 얘기를 해보면 늘 그 사람들은 에로간타다는 그런 느낌을 늘 받습니다. 생명하시는 분들은 푸근해요. 그래서 저희들 얘기하기도 참 좋고, 예, 우리 술 먹어도 참 재밌고 그런데, 이게 물리하거나 수학하는 사람들은 좀 까다롭습니다. 예, 제 친구들도 보면 그렇고 말이죠. 네. 전봇대 먹었어. 그죠? 네. 자, 그런데도 그런 물리학자조차도 이것에만 합성에 관한 한 자기네들이 할 수 없으니까 화학자에 대해서 경의를 표시합니다. 자, 그럼 왜 화학자들은 합성을 할까요? 그런 분자들을 왜 만들까요? 그런 분자를 만드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이유는 뭘까요? 예? 답이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더 아마 현실적이고, 그 다음에 겉으로는 저렇게 얘기를 하지만 직접적인 동인이 되는 것은 이겁니다. 예, 그렇죠. 돈입니다, 돈. 예, 한 건만 올리면, 옛날에는 뭐 인천에 배만 들어오면 뭐 이렇게 하듯이 제대로 물질 하나 합성해가지고 그 유용하다는 것이 잘 알려지게 되면 돈방석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특히 신약개발 쪽에서 그런 것인데요. 이게 다 돈방석에 앉았던 그런 화합물들입니다. 혹시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여기 있는 거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거 알면 정말 여기 대등이 있어도 잘 모를 거야. 혹시 아세요? 아무거나 대봐요. 뭐 어차피 틀릴 건데. 뭐 나왔어요? 피톤치드. 예. 소나무밭에 가면 피톤치드 향이 많이 나와서 우리 몸에 건강해지고 좋지요. 네, 그와 비슷합니다. 이거는 항암제로 쓰이는 텍솔이라고 하는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이라는 걸 아직도 정복하기 어려운 그런 질병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고,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신약들이 개발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 텍솔입니다. 소위 말하는 주목이라고 하는 나무에서 처음엔 추출했기도 했고 지금 반합성을 통해서 저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혹시 이건 뭘까요? 혹시 이거 뭐 여성분들?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피임약입니다. 피임약 중에서 경구 피임약, 먹는 피임약입니다. 먹는 피임약입니다. 자, 요건 뭘까요? 남자분들. 이야, 남자분들은 확실하게 잘하네요. 그죠? 네. 제가 저희 학교 1학년 무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화학과에서 뭘 하는가 이런 거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쓰는 슬라이드입니다, 사실은. 예. 저 젊은 학생들이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여기 가져 나왔습니다. 청중들도 좋아하시네요. 자, 요걸 잠깐 노벨상 받기 전에 내가 이러고 되나? 벌써 30분 다 먹었네. 25분 지났나요? 네, 큰일 났다. 빨리 가야 되는데. 저 화합물은 칼 제라시라고 제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유학을 할 때 그때 교수님이셨던 분이 개발을 하신 분입니다. 그 약입니다. 그분이 50년대에는 제약회사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그 제약회사에 근무하시면서 저 약을 개발을 해서 저게 완전히 대박이 났죠.
그래서 여기는 Inventors Hall of Fame, 그러니까 발명가 명예 전당에 헌액되신 그런 일이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떼돈을 버셨으니까 요즘에 보면 그런 떼돈을 벌어도 참 흥청망청 쓰는 사람도 많은데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셨어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게 폴 클레라고 하는 그 화가인데 여러분들 칸딘스키라고 하는 그 표현주의 쪽에 화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네. 교과서에서 봤어요? 네. 그런 폴 클레 컬렉션으로서 유명하십니다. 그래서 전부 그걸 그 샌프란시스코 뮤지엄 오브 아트에 기증을 하셔서 거기에서 전시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젊은 예술가들을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던 목장을 개방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살면서 그런 작품 활동, 예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마련해 주시기도 했고, 그 당신 스스로가 희곡도 쓰시고 이런 산소라고 하는 희곡을 써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상영이 공연이 된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게 주제가 아닌데 제가 노벨상 얘기뿐만 아니라 화학이 어떻게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가,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가 이런 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지만 화학은 합성이 중요하다. 합성이 화학의 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합성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하나는 역시 돈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도 사실은 합성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는 것은 에베레스트 산이고 이분은 등산가로서 유명했던 말로리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분이 1920년대에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겠다고 선언을 하니까 기자들이 그분한테 질문하는 것이 저기 왜 산에 올라가세요? 그렇게 했죠? 그때 답이 뭐였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Because it's there. 저기 산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저기 올라가 보지 못했고 그 다음에 그게 올라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한계를 극복해보자. 우리는 올라갑니다. 그렇게 답을 했던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분자가 저기 있기 때문에 그 분자가 합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을 한계를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합성을 하기도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합성이 시작됐던 것이 바로 올해 노벨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벨상의 시작은 바로 이런 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분자가 있는데 그 형상만을 단순화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가만히 보면 고리가 두 개가 이렇게 기계적으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화학에서 쓰는 것은 원자와 원자 사이가 공유결합이라는 것으로 이어져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것은 고리처럼 생긴 분자 두 개가 기계적으로 맞물려 있어서 어느 한쪽을 끊어내기 전에는 분리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런 것을 카테난 또는 캐테네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어떻게 됐나요? 이런 자동차 바퀴처럼 고리 형태의 화합물이 이런 직선 형태의 화합물 또는 이런 바퀴가 축에 연결되어 있고 이 축이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양 끝을 막아놓은 그런 화합물을 로텍산이라고 합니다. 또는 로텍세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자, 저걸 만들어서 무슨 돈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하지만 적어도 한 반세기 전에는 저거는 무지무지하게 만들기 어려운 화합물이었습니다. 화학자로서는. 그러니까 우리 화학자로서의 자존심을 걸고 저거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시도됐던 것이 이제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었습니다. 저걸 어떻게 만들까요? 자, 제가 오늘 소품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고리 같은 형태를 화합물을 만드는 것 자체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들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일단 만들었고 여기 실 같은 분자가 있어서 여기 슬쩍 꿰가지고 이거 꿰진 상태에서 양 끝을 싹 묶으면 저렇게 되겠지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고리 형태에 있는 분자를 하나 가지고 이쪽에는 실 같은 그런 분자를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살그머니 끼웠다가 이것을 양 끝을 살그머니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얼른 안 들어가네. 따란! 무슨 마술도 아니고. 고맙습니다. 네.
오늘 별쇼를 다 해보네. 근데 이게 사실은 말은 쉽지 이게 잘 되겠습니까? 아까 분자가 크기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뭐 1나노나 뭐 10나노 기껏해야 그렇게 된다고 했죠.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 거를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붙잡을 수도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성분들을 물에다 녹여가지고, 용액에다 녹여가지고 이 안에 이렇게 꿰기만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는 것처럼 이 개가 고양이 골탕 먹이려고 야 들어가면 얼른 탁 닫아가지고 골탕 먹이려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저런 분자를 합성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좋은데 우연을 바라는 거죠, 완전히. 네. 우연히 저렇게 되면 딱 되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소위 말하는 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재료를 100개 가지고 했다고 하면 1개 정도만 저렇게 됐던 거죠. 수율이 1% 이하 됐던.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60년대 한 일이었습니다만 그렇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1983년도 이번에 노벨상을 받은 이 소바지 아저씨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 아저씨가 등장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 개념적으로 생각하면 여기 그 여러분들 나눠진 그 프린트물에 보면 고리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자. 그 고리에 반원을 하나를 여기다 이렇게 살짝 묶을 수 있다면 묶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쪽 반쪽 고리를 연결한 다음에 가운데 매개체를 갖다 빼내면 되지 않겠냐. 그랬는데 예, 이것을 좀 더 확장을 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반원처럼 생긴 놈 두 놈을 가지고 오자. 그러고 난 다음에 중매쟁이를 불러들여서 중매쟁이를 해서 두 사람이 가까이 올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주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쪽 고리를 만들고 이쪽 고리를 만들면 고리가 얻어지지 않겠냐. 그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걸 합성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반원 형태 거를 두 개를 갖다가 이렇게 살그머니 중매쟁이를 이용해서 만나게 하고 그런 상태에서 짝짝 연결을 하고 나니까 그리고 중매쟁이가 슬쩍 빠지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괜찮습니까? 이해됩니까? 내가 시간을 보면서 해야 되겠네. 이러다가 날 새겠다. 자, 그래서 제 학생을 동원해가지고 모형을 한번 만들어 와봤습니다. 야, 꼬마, 초딩, 올라볼래? 안 절고 그래도 앉아있네. 나 좀 도와줘. 자, 여기 보면 C자처럼 생긴 것이 두 개가 있지요? 똑같은 겁니다. 네.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파란 거하고 빨간 거하고 둘이 중매쟁이를 이용해서 살짝 만나게 해주자. 근데 만날 때 이렇게 꽉 만나면 서로들 만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틀자. 여러분 키스할 때 이렇게 약간 고개 돌리는 거 알잖아요. 그죠?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는 걸 이렇게 하지 말고 살짝 돌리자. 그래서 이렇게 딱 붙이고 그렇죠. 자, 잠깐만 들고 있어. 아이고, 고맙다. 자, 그래서 중매쟁이 역할은 이 사람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야. 따란. 이거 전부 딱 붙잡고 있어. 여기만 이렇게 붙여줄래? 붙잡아줘. 여기 붙잡고 있어. 네. 자, 둘을 이제 연결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원을 만들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원짜리를 또 이렇게 두 개를 갖고 왔어요. 똑같은 겁니다.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소리. 짠. 짜잔. 이쪽으로. 반대로 됐네. 짠. 실수. 짠. 짜잔. 자, 이제 네, 고마워요. 따라. 자, 이제 이렇게 난 다음에 이제 중매쟁이는 빠져야죠. 그래서 중매쟁이를 살짝 빼보겠습니다. 이거 좀 들고 있어. 이거 좀 붙잡을게. 살짝 맞춰.
살짝 빠지니까 자, 드디어 두 개의 고리가 전혀 연결된 것이 없이 고맙습니다. 잠깐만. 야, 꼬마야. 고맙습니다. 괜찮습니까? 괜찮았어요? 네. 아이고, 힘들었네. 내가 참, 남도벨상 봤는데 나 설명해 주려고 참 별짓을 다 하네. 세상에. 이거 내가 받아왔으면 말이죠. 이게 신이 와서 했을 텐데 좀 신이 들 나요. 그죠? 네. 빨리 갑시다. 몇 시간인가? 15분이니까 지금 이제 끝내야 될 거네. 2, 3분밖에 안 남았네. 그죠? 질문 조금 덜 받을까요? 네, 용서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스토다트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번에 그 상 같이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일의 시작은 제일 먼저 소바즈라고 하는 분이 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스토다트가 가만히 보니까, 저걸 뭐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는 중매쟁이 없이 남녀가 서로들 끌린다는 거, 그 현상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화합물 중에서도 전자가 풍부한, 그리고 전자가 좀 부족한 그런 화합물들이 있는데, 그것은 남녀가 이렇게 서로들 끌리듯이 끌리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 현상을 이용을 해서 또 비슷하게 이렇게 고리가 두 개가 이렇게 엮여 있는 캐테네인을 합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가 이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게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개의 고리가 연결된 거, 5개가 올림픽 기처럼 생겨서 올림피에덴이라고 불렸던 것이고요. 이것은 작은 고리가 커다란 고리에 꿰어 있는 목걸이 같은 현상이라고 해서 저희가 합성하고 명명했던 화합물입니다. 와. 예, 슬쩍 제 숟가락 하나 얹어놔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사실은 요 화합을 만드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건데 오늘은 안타깝게도 그 시간이 없네요. 다음에 기회를 저 한 번 더 주시면 저거 만드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현상인데.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프레이저 스토다라는 분은 분자 셔틀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 소위 말하는 로텍센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파란 것은 전자가 부족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화합물이 긴 축상에 꿰어 있고 이 축상에 보면 빨간 것이 이게 두 군데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스테이션을 정류장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셔틀처럼 이동하는 그런 분자 내에서 분자에 구성하고 있는 어떤 성분이 기계적인 운동을 한다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보였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분자 기계를 만드는 데서 크게 기여를 한 공로로 이번에 또 노벨상을 받게 된 겁니다. 자,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해 후에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분자 기계를 만들어 보자 막 이런 운동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자극을 줌으로 해서 이렇게 셔틀 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 만들기도 했고요. 소바지 자신은 아까 봤듯이 이런 링이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한 링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링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분자 기계를 고안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분자 엘리베이터라고 해서 이런 빨간색으로 표현한 것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런 분자를 만들기도 했고 인공 근육이라고 해서 분자의 길이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가만히 보면 고리가 있고 그 안에 줄이 이렇게 꿰어 있는 로텍센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했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런 고리와 또 다른 고리가 연결되어 있는 캐테네인이나 로텍센을 가지고 만든 분자 기계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일은 사실은 실제 분자 기계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조금 한 2% 모자라는 겁니다. 기계라고 하는 것은 전기를 꽂으면 계속적으로 무슨 그 운동을 반복해서 해야 되고 우리한테 유용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한 2%쯤 모자란다. 그런 말씀이죠. 이건 제가 스킵하겠습니다. 제가 제 숟가락 하나 더 얹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유용한 일을 한 일은
페링가 세 번째 분이 하신 일입니다. 여기 보면 요렇게 바람개비 같은 molecular blade라고 하는 것이 이게 두 개가 있는데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해 놨습니다. 이것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간단히만 설명하겠습니다. 이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만 돌아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한쪽 방향으로 돌아가냐? 여러분 낚싯줄 같은 거 보면 릴 이렇게 감지요. 그럴 때 풀리지 않도록 이렇게 한쪽으로만 감게 되고 그 뒤에서는 짤깍 걸려서 뒤쪽으로는 돌아가지 못하게끔 걸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레쳇이라고 하는데 그 레쳇이 작동하도록끔 고안을 해서 한쪽 방향으로만 돌아갈 수 있게끔 고안을 했던 그런 분자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은 이걸 자동차 바퀴를 이용해서 나노카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실제로 움직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앞으로 이동할 수 있는 나노카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인만이 1959년에 앞으로 이런 미시세계의 물체를 만들거나 그것을 컨트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다. 그런 것이 세상을 바꾸게 된다. 그런 말씀이 있고 나서 반세기가 지난 후에 드디어 화학자들은 그분들이 말씀하셨던 똑같은 방법은 아니었으되 그런 것을 고안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그런 거에 뭐를 쓸 수 있을까요? 시간 조금 5분만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자, 한 가지 응용은 이런 겁니다. 아까 분자 셔틀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셔틀이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도 있을 수 있는 거를 하나 상태 0, 0과 1을 나타내는 빛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분자 메모리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고리가 두 개 연결되어 있는 캐테네인도 이 초록색이 안쪽에 있느냐 바깥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0과 1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이것도 하나의 기억 장치로서 소자로서 원빛을 나타내는 소자로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걸 했습니다. 여기는 짐 히스라고 지금 칼텍에 있는 분인데 그분이 스토다 교수하고 해서 메모리 디바이스를 만든 적도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많은 응용이 가능하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런 것을 이용하면 궁극적으로 나노미터 사이즈의 로봇이 만들 수가 있고 이건 제가 그린 거 아닙니다. 과학 동화에서 제 기사를 쓰면서 자기네들이 만들어준 그림인데요. 이런 나노로봇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분자 기계에 대한 연구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날렸을 때 그때의 수준과 같습니다. 그 당시 이 라이트 형제가 동력을 이용한 그런 비행기를 만들었을 때 제일 처음에 비행 시간이 얼마쯤 됐을까요? 12초 걸렸습니다. 12초였습니다. 그 다음에 날아간 거리가 36m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저런 전보대치기가 한 500명이 되는 승객을 나누고 전 세계를 하루 생활권으로 묶어주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비록 이런 우리의 수준은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언젠가는 아마 이런 나노로봇들이 있어서 우리 몸을 헤집고 다니면서 질병이 있는 것을 치료하는 그런 날도 머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도 여기저기 행사 많이 가보고 강연회도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만, 이 노벨상 궁금증 대중강연회 이 시간에 참 인상 깊은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여기 오신 교수님들은 다 이렇게 말씀을 재밌게 하실까요?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신기한 거는 어떻게 질문 주시는 걸 다 아세요? 어떻게 그걸 다 아시는지. 우리 짜고 치는 거 아닙니다. 저 살짝 의심했어요. 네. 네. 자, 이렇게 유익한 강연을 들려주셨는데, 여러분들도 강연에 대해서나 또 평소에 노벨상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점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문즉답 토크 시간을 통해서 현장 질문들을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우선 저희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사전 질문 중에 한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이 질문부터 좀 워밍업으로 드리도록 할게요. 자, 현재까지, 긴장하시지 마시고요, 교수님. 현재까지 수상한 노벨 화학상 중에서, 인류의 삶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연구 분야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저 질문은 짜고 치는 고수여야 되는데 저 여기 딱 오니까 오늘 이게 나올 질문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제가 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게 좀 너무합니다. 다음번에는 좀 이런 거 하실 때 좀 미리 주십시오. 하루만이라 주면 제가 오면서라도 좀 공부 좀 하고 오지 않겠습니까? 예, 사실은 노벨상은
원리를 발견하거나 발명한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그것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 그런 것에 주는 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런 것이 또 당장 쓰이는 것도 굉장히 있습니다. 특히 뭐 물리 쪽에서는 그 응용이 금세돼가지고 10년 안에 그런 응용성이 되고, 그러니까 뭐 하드디스크 만든 그런 원리라든가, 또는 뭐 PCR 같은 거 생리학상에서 그런 것들 경우에는 굉장히 임팩트가 크지요. 근데 화학상의 경우는 그런 원리가 실제로 응용되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약물 중에서는 이 오른손형하고 왼손형이 있는데, 한쪽 형은 약효가 있고 다른 쪽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요새는 어느 한 손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FDA에서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울상 관계에 있는 그런 화합물들을 한쪽만 만드는 그런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촉매들을 개발한 공로로 한 10여 년 전에 세 분이 노벨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개발한 그런 촉매는 지금도 인더스트리에서 많이 쓰이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마 가장 실제 생활에 많이 그 임팩트가 있는 그런 상이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샤플리스, 일본에 계신 노요리, 그다음에 또 한 분은 인더스트리에 계신 분이 그걸 받으셨는데요. 그런 것을 예를 들자면 뭐 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벨상이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먹는 피임약 같은 경우, 그것이 발명되면서 여성들이 가정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사회 참여가 가능해졌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사회를 바꾼 7대 약품으로 선정됐습니다. 인류의 삶을 바꾼 그 7대 약품 중에 하나로 되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가운데서 화학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떠나서 그런 순수 학문이 이런 인류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이런 면들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었고, 오늘 말씀드린 분자기계도 사실은 지금 단계에서는 장난감입니다. 지적 호기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 생활을 바꾸게 된다고 하는 것은 아마 50년 후 또 100년 후가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많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언젠가는 그런 기초연구부터 시작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당장 돈이 된다,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긴 하지만, 또 그런 거 외에도 저 같은 순수화학자들은 지적 호기심 때문에 이런 것을 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인류 복지에 기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교수님은 답변 준비할 시간 없었다고 하시더니 이렇게 좋은 말씀을 또 해주시네요. 강연하면서 그거 생각만 했어요. 답변하고 할까? 네. 자, 이번에는 현장에 계신 여러분께 또, 질문 기회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저희 진행요원이 마이크를 갖다 드릴 겁니다. 다만 몇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 더 잘 함께 보고 들으실 수 있도록 질문하실 때 일어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름과 소속, 학생들의 경우에는 어느 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인지 먼저 밝혀주시고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수님께 질문하고 싶으신 분 어디 계세요? 네, 저기 노란 색깔 옷 입은 학생 마이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부천 상해초등학교 5학년 정우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 나노 분자가 좀 더 발전하게 되면은 네. 어떤 기계를 만들고 싶은지 여쭤봐도 되는지. 예, 질문은 지금 분자기계, 뭐 나노기계라고 했습니다. 분자기계라고 이제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어떤 걸 만들고 싶은지. 저희는 사실은 나노기계 같은 것들을 한동안 좀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노벨상 못 받겠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먼저 많이 그 길을 닦아 놓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한 호박같이 생긴 그런 분자의 응용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저런 것도 만들었기도 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재미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나노 기계라고 하는 것 또는 분자 기계라고 하는 것이 쓰일 게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아까 드렸었죠. 그 중에 하나는 나노 로봇이고, 우리 몸속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뭐 암을 치료한다든가 또는 약물을 전달하든가 이런 것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거기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좀 멉니다. 그래서 초보적인 단계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응용성을 이렇게 갖는다고 하면 아마 약물 전달 같은 거 하는 것들은 조금 다른 물질과 같이 만들어서 이게 영어로 강연할 때는 우리말이 자꾸 생각이 나고 우리말로 할 때는 영어가 먼저 생각이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게 나이 먹어서 그런 것 같은데 같이 이렇게 엮어가지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있음으로 해서 어떤 약물 전달 기구를 만들어서 그 입구를 이렇게 막았다가 어떤 외부의 시그널이 오면 그것이 용액의 pH가 바뀌든지 그런 것이 바뀌게 되면 이것이 문이 슬그머니 열려서 그 안에는 약물이 나오도록 이런 단계의 그 기계는 지금도 활발히 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만간 아마 실용화될 수도 있고 상용화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됐나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저쪽에 바로 또 질문이 들어왔네요. 우리 네, 마이크 좀 건네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저 까만 옷 입은 안경 낀 학생. 네, 그쪽 줄 그쪽. 끝에. 선정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인 장태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카테네인 분자를 합성할 때요. 네. 구리이온으로 이끄는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우와. 저건 대학원생 질문입니다. 저 왔답니다. 와, 내가 저 초콜릿을 하나밖에 준비를 못했어. 이거 내가 저 지방에서 올라오라고 그랬는데. 네, 그 굉장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아까 이 케테닌을 만들 때 이 두 개의 요 부분이 서로들 이렇게 만나되 이렇게 된 것을 이쪽을 하나를 이렇게 살그머니 90도 딱 돌려서 만나게 키스할 때 고개를 이렇게 살짝 숙이듯이 이렇게 돌리듯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용한 금속이 카파 일가이온이었습니다. 일가이온. 그 카파 일가이온은 여기 보는 것 같이 4개의 그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4개의 손 중에서 2개와 2개가 서로들 퍼펜디큘러하게 서로들 이렇게 90도 각도로 만나게끔 이렇게 지오메트리를 유지해주는 그런 중매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퍼를 쓴 것이고 다른 이온 중에서는 뭐 실버 같은 것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만 다른 거 갖고는 일반적으로 아무거나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쓸 때에도 중매쟁이가 잘 맞아야지 아무거나 막 중매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네, 와, 수준 높은 질문이 나왔는데, 질세라 또 옆에 같이 앉은 친구들이 또 손을 들고 있어요. 자, 어느 학생이, 두 분 다 받아줄 거예요. 어느 학생 먼저 하시겠어요? 가위바위보를 하셔야 하나? 정해보세요. 네, 흰색 티 입은 학생. 안녕하세요. 선정고등학교 재학 중인 2학년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기계분자니까 기계에 전기를 공급해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기계니까 이 전기를 공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오늘 나 이거 초등학교 3학년 수준으로 강연을 했는데 이 질문은 대학원생 수준으로 오고 있어요. 저희 청중들 수준이 이렇습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자, 사실은 그 분자 기계니 나노 기계니 뭐 이런 걸 할 때 제일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뭐 작게는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이 외부와 교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외부에서 에너지도 공급해줘야 되고 그것이 바깥으로 예를 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변화를 감지할 수 있게끔 시그널을 보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 그것을 연결해주는 그것이 굉장히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게 앞으로도 해결돼야 되는 문제고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그 나노기계 또는 분자기계 이런 것들은 주위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막 전자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용액에서 그러니까 또는 분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환원제라는 거 들어봤죠?
상대방에게 전자를 주고 자기 자신은 산화가 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전자를 공급해 주거나 또는 산화제를 써서 상대방에서 전자를 빼서 가지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은 환원이 되면서 상대방의 전자를 뺏는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그런 걸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 옆쪽 학생 또 약속대로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이쪽 이게 좀 꿀리는데 이쪽은 안 되겠는데. 네, 저쪽 가겠습니다. 조금 이따. 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선정고등학교 2학년 김태환이라고 합니다. 네. 아까 그 고리를 합성할 때 네. 고리가 하나가 수직이면 또 하나는 수평으로 이렇게 90도 돌려야 하는데 그걸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도 아까 이어지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손으로 붙잡고 한다면 그렇게 가능할 텐데, 그러니까 그 중매쟁이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중매쟁이가 결합할 수 있는 금속이온이라도 주위에 6개의 분자를 이렇게 결합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는 그런 금속이온이 있고, 또 4개를 결합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 4개라 하더라도 4개를 모두 같은 평면에 있는 사각 평면에다 놓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는 팰레디움이라든가 플래티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선택하면 아까 말씀드린 copper 1, 그 구리 일가 이온을 이용하면 이게 두 개가 서로들 이렇게 오사고널하게 서로들 퍼펜디클러 이게 서로들 이렇게 수직으로 만날 수 있게끔 이렇게 결합하는 성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화학적인 지식과 그런 상상력을 동원을 해야 되는 거죠. 저기에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강조를 못했습니다만 그때까지 사람들은 그냥 빈 고리에다가 그냥 마구잡이로 집어넣습니다. 이게 고리가 그냥 실 같은 분자가 들어가기만 바랐던 것이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 두 개의 분자가 서로들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고안을 했다는 겁니다. 디자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디자인하기 위해서 한 사람은 중매쟁이 있었고 또 한 사람들은 남녀들 간에 서로들 은근히 끌리는 것 같은 그런 분자 간에 비교적 작지만 서로들 끌리는 힘을 잘 활용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한 번쯤은 눈여겨봐야 할 것들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이쪽 팀으로 넘어오도록 할게요. 네. 그러니까 먼저 질문한다고 하셨던. 저는 몰라요. 고대 지금 영재 총장님이 제 대학원 지도 교수님이시고요. 총장은 제가 그냥 공직에 지금 있거든요. 네네. 저는 한번 꼭 여쭤봤으면 하는 게 네. 요즘 제가 한번 대학원도 그러고 한번 생명과학 화학 쪽으로 차례 좀 보고 이러다 보니까 혹시 우리 교수님께서 화학이라는 분야 공부하면서 참 화학 일반적인 오늘 질문 나온 공유결합이라든지 이런 것 기타 등등 일반 원리에 대해서 깊은 원리를 이해 가능한 혹시 원서라도 있다든가 이래가지고 혹시 누가 화학을 공부하는 분 같으면 난 딴 책은 몰라도 이 책은 내 무조건 소개해주고 싶다는 책 있으면 제가 막 뜯어 읽어버려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학문을 접근하기 위해서 그 학문에 대해서 쉽게 쓴 책들이 좀 있으면 좀 접근하기 좋겠다.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화학에 대해서 소개하는 책들은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들을 위해서들, 제가 지금 책들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만은 요즘에는 그런, 초등학생 또는 중고등학생 또는 일반인들을 위해서 쉽게 설명한 책들은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어느 거를 보셔도 되고요. 학문적으로 조금 더 깊이 아시고 싶으면 대학교의 일반 화학이라고 하는 그런 책 정도를 보시면 그걸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는지 제가 그 정도 되면은 아마 그래도 접근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수준을 말씀하시는지 좀 잘 몰라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못 드립니다. 나중에 좀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누면 또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재호 총장 말씀하셨는데 제가 스탠포드 같이 공부할 때 같이 공부했습니다. 저희 가깝게 지냈어요. 네네. 제 이름 한번 대시면 또 염재호 총장님도 아실 겁니다. 네, 또 이런 인연의 이 자리에서 만나시네요. 네네. 저희가 여러분들 질문 계속 받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아까 질문 이 학생 질문 마지막으로 받고 질문 시간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짜잔. 얼른.
반갑습니다. 그 아까 보여주신 영상에서 그 기계가 막 자유롭게 움직이는 걸 봤는데 네. 그런 게 의료계에서 사용이 되려면 안전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안전성이 보장이 되고 또 그런 운동을 자유롭게 조절을 할 수 있으려면은 앞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우와! 좋은 질문하셨어요. 예. 그런 응용성을 이제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할 것들이 있죠. 네. 안정성. 우리 몸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우리 이뮨 시스템이 발동을 해가지고 그걸 막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 이뮨 시스템을 잘 피해가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고, 또 이런 게 우리가 고안을 했는데, 잘못 뭐 하나 삐끗해서 지금 뭐 이런 우리 몸에 쓰는 것들은 정말 100만 분에 하나 정도만 삐끗해도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레귤레이션이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만족하려고 하면 앞으로도 무지무지하게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저는 뭐 30년, 50년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하는 것은 정말 프로토타입입니다. 굉장히 원시적인 타입이고 원리적으로 이렇게 가능하다 하는 걸 보이는 단계지 정말 실용화에 이르기까지는 무수한 그런 검증을 거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포항공과대학교 김기문 교수님과 함께 노벨 화학상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들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교수님. 박수 보내주세요. 네.